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식물평리학 문제풀이 강의고요. 본격적으로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으셨으면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출발해보고 오늘부터는 양을 좀 늘려서 강의를 듣도록 할 거예요. 출발! 종묘 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넘깁니다. 정답은 4번이었죠. 종묘라고 하는 것은 뭐 작물 생리학이나 재배학 강의를 이제 하는 경우에는 종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병리학만 시작한 상황에서는 종묘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린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종묘 소독이라는 건식을 위해 쓰는 것을 종묘라고 하고 그 종묘에는 종자 외에도 종자 또는 병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영양 번식체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살균제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저항성균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살균제, 화학적인 방제를 계속하게 되면 저항성이 항상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지금 화면이 이렇게 나왔네. 잣나무 털 녹병에 대해서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 하지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24번. 다음 식물병 진단 방법. 식물병의 진단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도 비화학적 방법인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골라보시고요. 다 풀고 오셨을 때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기도 해요. 가볼게요. 정답 2번이었죠. 황산동법이 이화학적 진단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들이 뭔지는 한번 맞출 수 있는지 확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하법, 이거는 싹 틔우는 거 감자랑 해서 나왔었던 적이 있죠. 3번. 25번. 비슷한 유형 문제. 밑에 뭐 감자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봐서 방금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네요. 최하법, 회영지표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였죠? 생물학적 진단이 되겠죠. 배경지표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번. 흰잎 마른 뼈 방제의 발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답이 막 왜 반짝반짝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네. 흰잎 마른 뼈는 침소와 굉장히 유관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뭐 강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보기와 함께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흰잎 마른병 하면 침소가 연결될 수 있도록 네, 어떤 암기 방법을 써서라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형광항체법 이용하는 식물병 진단 방법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형광항체법은 뭐였을까요? 항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죠? 혈청학적 진단이 되겠죠. 혈청학적 진단은 다른 예시들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체다 보니까 병원균의 혈청과 진단하려는 식물 지백을 반응시켜서 하는 방법이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밑에 있는 앨리스 테스트 이것도 보기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줄무늬 입마른 병. 줄무늬 입마른 병 하면 저희 병리학 강의에서 생각나는 거는 일단 에멜구가 생각이 나겠죠. 에멜구가 생각이 나고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보시고 효과가 적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다른 보기들이 다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정답 표기를 안 해놨는데 살균제라고 하면 저희 세균병을 방지하는 방법이고요. 애멸구, 줄무늬 입마름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약품을 써야겠죠. 그래서 약간 제가 보기엔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트릭이에요, 트릭. 그렇지만
다른 보기들 보면서 줄무늬 입마른 병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너무 쉬워서 답이 나와 있는 29번. 유출검사법입니다. 유출검사법은 대표적인 거, 토마토, 시드름병, 풋마름병이 항상 보기에 같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병들은 어떤 병인가요? 해부학적 진단으로 하는 토마토, 시드름병, 풋마름병, 어떤 병이죠? 세균에 의한 병이겠죠. 30번 문제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식물병의 생물학적 진단. 바이러스 병을 생물학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풀어보시고요.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비경지표법 되겠죠? 너무 자주 나오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1번. 방금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2개 전에 했어요. 2개 전에. 2개 전에. 기억나시면 바로 풀어주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약간 강의 스피드가 많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면 저랑 비슷한 스피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병들은 예시로 잘 안 나오고 유일하게 토마토 풋마름병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32번. 식물병 진단에서 해부학적 진단. 계속 바뀌고 있죠. 똑같은 걸 물어봐요. 정답은 똑같은데 계속 그 질문의 뉘앙스라든지 보기 그리고 같은 걸 물어보는데 이게 계속 사이클처럼 돌면서 이걸 물어봤다가 저걸 물어봤다가 계속 바뀌죠. 그런 포인트들을 잘 찾아가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보기들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정답은 1번. 호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저희 이론서 교재에서도 풀어본 적이 있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풀어보시고요. 바이러스에 적용할 수 있다. 호우의 원칙 자체는 바이러스에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네, 호우의 원칙에 대한 문제는 요즘은 매번 나온다고 보긴 어렵지만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식물 병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언제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바이러스병 진단하는 방법 아닌 것. 그러면 나머지는 맞겠네요. 나머지를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공부해 주십시오.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램 염색 반응 같은 경우는 세균을 진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DNA 특정 염기 부위. 이거는 막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답을 딱 알고 있으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DNA의 특정 염기 부위를 자르는 그런 이제 유전자 가위라고도 부르는 그런 기술이죠. 제 카메라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DNA 특정 염기 부위를 잘라. 이 말만 나오면 이제 PCR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PCR. 그리고 그걸 증폭해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생명공학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36번. 형광항체법. 좋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혈청학적 진단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기들은 반복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저는 계속 똑같은 내용을 띄워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복습하는 걸로 생각합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계속 바뀌고 있어요. 물어보는 방식이 바뀌는 거지. 물어보는 거는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겠죠. 똑같습니다. 38번. 역시나 똑같습니다. 아까 본 문제인데 이렇게 안 나왔었죠. 이렇게 안 나왔었기 때문에 접근을 할 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좀 거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뽑아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십자학과 식물에 자주 발생하는 사마귀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거는 항상 그 출제되는 포인트가 물어보고 싶은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쉬운데 처음 봤을 때는 다소 어렵고 지엽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잠시 후에 정답 만나봅니다. 정답 나와주세요. 네, 정답은요. 바로 1번이었습니다. 알칼리성 토양에서 발병이 잘 된다라고 해서 자꾸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보기들을 보면서 나머지 맞는 설명,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니까 나머지를
눈에 익히시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건 산성 토양에서 배추, 무, 사마귀병이 굉장히 잘 걸리고요. 반면에 알칼리성, 물어보진 않았지만 문제 뒤집으면 알칼리성 토양에서 발병이 잘 되는 병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저런 병들, 감자 더댕이병, 가지 품마름병 이런 병들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복습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토양 조건에 따라서 미숙 유기물이 많을 때 자주 날개 무늬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면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있다.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100점 만든 노트라고 써놨는데 무슨 수를 써도 저는 100점을 받겠다 하는 분들은 저런 부분도 같이 알고 가면 좋겠죠. 배추부 사마귀병은 산성의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하고요. 네, 진균병이고요. 뿌리에 혹과 같은 조직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식물병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조건, 환경, 그리고 어떤 병원체,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사실 다 알고 있는 거겠죠. 기주식물이야 뭐 배추, 무, 사마귀라고 했으니까 십자가 작물이 되겠고 이렇게 3요소 플러스 병징까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진딧물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발생하는 병은 진딧물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발생하는 병, 바이러스 병을 찾아라 라고 있습니다. 쉽네요. 나머지를 뭐 하나 정도 몰라도 정답 내는데 별 지장 없다. 진딧물에 의해 발생하는 병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몇 번일까요? 모자이크 병기 3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암기법 이 페이지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해요. 줄무늬 입마름병, 검은줄 오갈병 둘 다 줄자가 들어갔었고요. 애기들이 저 이거 계속 하기가 싫은데 해야죠. 줄무늬 입마름병, 검은줄 오갈병 줄자가 들어가잖아요. 애멸구에 애자를 따와서 애기들이 줄무늬가 참 잘 어울린다고요. 그래서 줄무늬 입마름, 검은줄 오갈병 이렇게 해봤고요. 네, 그냥 오갈병 있습니다. 네, 오갈병 같은 경우도 매개충이 있죠. 매개충이 있는 병은 매개충이 상당히 자주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갈병으로 제가 삼행시 하나 지어봐도 되겠습니까? 자, 지어볼게요. 5월이 갈 때쯤. 아, 그게 아닌데. 다시. 5월이 갈 때쯤. 매미가 울기 시작. 오갈병이 아닌데요? 오갈매인데. 그러네요. 아무튼, 오갈병은 매미충이 전반한다. 라는 거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쉽다. 이제 뽕나무 오갈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매미충이네요. 계속 봐주시고 모자이크병은 진딧물입니다. 모자이크병은 진딧물이에요. 그냥 받아들입시다 우리. 어, 암기법이 없는 것도 있죠. 꼭 모든 게 암기법이 있어야 되나. 그냥 외울 수 있는 거는 그냥 외워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소나무 재선충병, 네, 솔수염 하늘소, 빵수염 하늘소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저 벌레들이 결국 원인 선충을 옮기는 거죠. 숨나무 시드름병은 광른 긴나무 조음의 암컷. 뼈 도열병.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죠. 그래서 답이 바로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 어, 종자 전염이기 때문에 종자 소독으로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열병 자주 나오니까 나머지 보기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아요. 나머지 보기들은. 네, 풋사리 홍보대에서 알려진. 이거는 나오면 시각적으로 익혀두세요. 시각적으로. 이게 어떤 현상인지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 빨리 자격증을 딴다. 라는 게 목표라면 답을 외웁시다. 풋사리 연구에서 알려진 반수체 핵, 이질 다액 현상입니다. 이질. 그리고 이거는 말을 뜯어보면 참 쉬워요. 이질, 다를 이자에 질. 그러니까 다른 핵이 네, 2개 이상 생긴다라고 해서 이질 다액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이미 답이 써 있는 경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43번 문제. 그램 양성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양성균에 대해서 물어보면 참 쉽고, 그래, 음성분에 의한 병을 골라라 라고 해도 쉬운데, 왜 그러냐? 양성균이 몇 가지 안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책 캐치를 해서 양성균을 외우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양성균은 그램 연색 반응에서 보라색을 나타냈고, 네, 아래와 같은 병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와도 이거 물어보면 참 쉽게 맞추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문제도 많이 보여요. 크기가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최근에도 이런 기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답을 알고 있으면 참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파이로이드. 파이로이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증상이라든지 병에 대해서 물어보기보다는 이게 가장 작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그동안은 출제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네, 그동안이랑 똑같이 나올 거면 뭐 이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조금씩 변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로이드 난 누구니 하면서 조금 바이로이드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변형돼서 출제되었을 때 맞출 수가 있겠죠. 바이로이드는 유일하게 핵산만으로 구성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다음 병원체 중 핵산만으로 구성된 것을 고르시오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문제죠. 과실에만 병증이 나타나는 병원체를 고르시오 해도 똑같은 거. 이거는 특징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죠? 과피 착색 불량이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네, 방제는 네, 장비를 소독하는 거, 그리고 어쨌든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적 조치를 취해 주는 것들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다방면 출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갔어요. 45번. 이거 풀 수 있죠, 이제. 병, 환경, 병원균, 그리고 기주식물. 이 세 가지의 관계성을 두고 이제 우리가 저항성 또는 저항성이나 감수성, 그쵸? 감수성. 그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르겠으면 이론서나 안 문제도 있지 않았나요? 아무튼 풀 수 있을 거예요. 환경, 병원체, 그리고 기주식물의 관계를 가지고 풀어야 합니다. 자, 47번. 기다리병, 기다리들이 세상을 지배해요. 제 지배를. 그쵸? 저 이렇게 풀어요. 사실 실제로도.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하고 푸는 것도 좋지만 자격증 시험은 자격증이 목표인 시험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48. 뭐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제가 뭐 다른 영상을 찍어볼게요. 이론적으로 도움이 되는. 48번. 흰가루병은 병원체가 뭐죠?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려볼 테니 이 문제를 새끼 문제로 한번 풀어보죠. 흰가루병은 어떤 병원체인가? 그리고 영양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볼 때라고 뭉뚱그려서 물어봤는데 그럼 영양을 어떻게 획득하나? 그래서 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나? 요게 세복이 세 개의 문제겠죠? 네. 흰가루병은 장낭균류에 해당하는 정답입니다. 절대기생체. 절대기생체는 살아있는 사물에서 살아있는 생물에 기생하여 네, 살아가는 영양 획득 방식으로 볼 때 그런 병원체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우 쉽다. 근데 헷갈리면 안 돼요. 3, 4번 아시죠? 이름은 정확하게 저 부분은 이름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번 문제 뼈도열병. 정말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반복을 시키는 이유는 도열병 자체가 피해가 크고 매개충도 있고 문제화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피리큘라리에게 진균이고요. 비도 오고 그랬어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비도열병이고요. 비바람에 의해서 전반 동자에 의해서 좀 파이토플라즈마. 파이토플라즈마는
이거는 다른 보기도 꼭 봐주셔야겠네요. 공부하실 때. 정답은 대부분 매개충에 의해 전파되죠. 뭐 어떤 매미충 등 절대 기생체고요. 세포벽이 없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세포벽이 없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세포벽이 없구나 라는 지식의 확장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뭐 곰팡이의 특징. 뭐 푸른 곰팡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건 영록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곰팡이 특징은 아래에 적어뒀습니다. 답이 왜 바로 나왔지? 이거는 한 적 없는 것 같지. 54번.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주 안 나와서 제가 이론서에 이런 거를 넣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론서에 저 영어 괄호 열고 영어 넣으면 약간 있어 보이는 거 아시죠? 책이 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있어 보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절 머릿속에 제가 되게 강의를 안 듣고 사실 뭐 어떻게 교재만 접하셔서 교재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런 걸 다 넣다 보면 제 교재가 약간 타겟팅이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나오는 것만 이론을 듣고 문제에서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내용서에선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별병도라고 했습니다. 별병도는 전체 면적당 병이 발생한 포장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분수 형태로 계산을 해서 나타낸 것이고, 별병률은 총 이제 식물체를 조사해서 네, 병든 식물의 개체 수에 대한 비율이죠.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조사한 단위에 대해서 식물 개체의 비율을 별병률이라고 하는 그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별병도와 별병률의 차이입니다. 평 진전 곡선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곡선인데 평의 진전 상황을 조사해서 그냥 그래프라는 게 어쨌든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식물병 발생 조건은 세 가지가 있었고요. 소인, 유인, 그리고 병원, 네, 주인,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내용들 예시 정지해서 내용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PPT 자료는 네, 제가 아무튼 이게 생각보다 저렇게 대충 만든 것처럼 생겨도 이렇게 작업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리고 5과목이나 있잖아요. 필기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소정의 부재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 부록으로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구매하시면 제가 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55번 문제. 그램 음성색. 아까랑 양성 물어봤을 때랑 음성 물어봤을 때의 차이밖에 없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양성이겠군 하고 풀면 돼요. 쉽습니다. 음성이 나오든 양성이 나오든 우리는 양성만 찾을 거예요. 자, 56번. 이름 알면 바로 맞추죠? 네, 넘어가요. 57번. 줄무늬 입마른 병의 병원은 맞추실 수 있죠. 그러니까 줄무늬 하면 애멸구까지만 기억하지 말고 거기서 확장을 계속 해줘야 돼요. 아시죠? 네. 58번. 네, 병원균이 기주식물에 침입했을 때 이거 저항성에 대해서 개념들이 몇 가지 있었죠. 수평 저항성, 수직 저항성 하면서 나왔던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레이스의 특이적인가 비특이적인가 그리고 침입 전인가 침입 후인가에 따라서도 나누어진다고 했었죠. 잘 알고 계시면 넘어가면 되고요. 모르겠으면 이론서와 함께 나왔던 문제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9번. 자주 날개 무늬병이 속하는 진균류.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자주 날개 무늬병이 어디 속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고
아까 자주 날개 무늬병 제가 언급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어느 부분이었더라. 생각이 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좋겠어요. 저는 생각이 나죠. 아, 뭐 할 때였냐면요. 배추 무 사막 비병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살펴보세요. 그리고 담자균. 그렇게 공부하면 확장이 막 되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60번. 도열병 다발 조건. 이제 아시죠?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봤죠. 저희 도열병. 문제만 푸는데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 한 문제 이거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어놨죠. 비가 오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이고, 네, 비바람에 의해 전파되고요. 1번부터 보시면,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면, 네, 섞어서 심더라도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도열병 대발생 조건은 네, 15도에서 25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걸음을 원래 일정보다 일찍 주었을 때 문제가 되기보다는 네, 늦게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질소 비료를 지향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어우,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넘어가도 되죠?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62번. 파지를 사용했대요. 파지를 사용해서 기주 특이성을 본대요. 그러면 파지를 쓸 수 있는 병이 무슨 병인가? 부터 생각하면 되겠죠? 파지를 쓸 수 있는 병은 어떤 거예요? 세균에 기생한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기주 특이성을 이용한 바이러스 병. 63번. 식물 병원체가 생산하는 기주 특이적 독소. 이거 답이 정해진 문제라고 해서 외우는 게 효과적입니다. 빅토린 되겠죠? 네, 귀 마른병 등의 독소인 빅토린이 되겠고요. 네, 기주 특이적 독소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정답으로 나왔던 거 이제 빅토린이라는 독소였습니다. 64번. 사과나무 붉은별 무늬병균이 해당하는 분류구는 쉽습니다. 자주 보게 될 병이죠.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담자균류. 주요 담자균류의 병해로 나왔던 것들을 제가 정리해 놨고요.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제가 적어 놓은 거는 붉은별 무늬병, 녹병, 흰 비단병, 자주달개 무늬병, 고약병, 모젤록병 등이 있는데 붉은별 무늬병은 아주 자주 나오죠. 65번 종묘소 이게 또 나왔습니다. 또 나온 문제인데 이제는 저희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인드로 돌아가서 이 문제 아까 봤던 거니까 강의를 잘 듣고 있다면 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잘 정리를 해놨고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많이 없겠죠. 네. 66번 균류가 아닌 거 너무 쉽게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나머지 거를 더 집중해서 보자. 수목병이기 때문에 수목병은 제가 자세히 안 다뤘잖아요, 사실은. 이럴 때 다루는 거예요. 네. 은행나무 입마름병, 전나무 빗자루병. 저희 2번에 별표를 치고 싶어요, 오히려. 3번의 정답인 거는 조금 쉽고. 시시하죠? 네, 시시합니다. 하지만 2번 빗자루병에 제가 빗자루로 청소하니까 옥시 싹싹 이거 해가지고 저렇게 풀어버리면은 2번을 오답으로 내기도 쉬워요, 사실. 그래서 2번 같이 좀 특이 케이스들은 따로 체크해 놓고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7번 문제. 토양의 열처리. 열처리는 결국 뭐 하는 거죠? 열처리는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리적. 물리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죠. 68번 문제. 식물병으로 인한 피해. 네, 이거 이론서에서도 제가 이건 굳이 넣었던 이유는 가끔 나오는데 생각보다 자주 나왔어요. 요즘은 좀 뜸해지긴 했지만 나왔을 때 너무 헤매지 않도록 병리학은 고득점 해야 되는데 이런 정말 재밌는 이야기잖아 어떻게 보면 병리학 중에서 제일 재밌지 않았어요 첫 번째 파트가 네, 저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는 뭔가 아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좀 와닿는 얘기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식물병리학 사회의 어떤 사건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네. 바나나 같은 경우는 20세기 파나마에서 있었죠. 네. 나머지들도 잘 봐주시면 됩니다. 69번. 불완전 균류. 불완전하다. 결국에는 뭐가 밝혀지지 않았겠죠? 네. 균사의 형성이 불완전한 저런 개념 아니에요. 네. 알았죠? 정답은 4번. 유성세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친구들을 저희가 불완전 균류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마도, 네. 유성포자가 아닌 것은, 유성포자가 아닌 것을 골라. 그럼 유성포자의 종류에 대해서 이번 기회로 다지면 되겠습니다. 유성포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포자, 적합포자, 유주자, 자낭포자, 분자포자가 있는데, 병포자는 모성포자예요. 그러니까 병포자는 유성포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문제를 통해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강의는 꽤나 스피디하게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흘러갔고요.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속도로 갈 건데, 오늘 좀 스피드가 따라오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복습을 하면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루하루 발전하는 걸 이제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때 공부가 그나마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또 만날 때까지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안녕.